2008년 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 이후 곳곳에서 회복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장기화된 경제 불황을 벗어나기에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최근 삼성전자의 경우도 성장세 둔화와 또 경제 불황을 대응하기 위해서 위기관리 프로세스에 돌입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위기, 그리고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이러한 경영 환경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려줄 만한 나침반이 그야말로 절실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미래학자들이 내다보는 그 미래 연구 방법으로부터 우리는 그 나침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미래학자의 통찰법이라는 책으로 한번 미래학자들의 예측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역시 미래학자입니다. 최윤식 소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책의 저자인 최윤식 소장은 현재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일의 미래학 정규과정인 휴스턴 대학원에서 수학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2013년 8월에 2030 대담한 미래라는 책으로 2030년까지 벌어질 한국, 일본, 중국, 유럽의 위기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예측 시나리오를 발표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제가 교수님께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이 책은 통찰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통찰을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저도 트렌드를 연구하다 보니 2030 대담한 미래라는 책을 읽어봤었습니다. 이 책에서도 잠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너무 놀라웠던 사실이 한국은 향후 4, 5년 안에 제2의 외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또 일본은 2020년에 IMF 구제 금융을 받을 확률이 70%나 된다라고 아주 대담하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윤식 소장이 하는 말은 본인이 이렇게 대담하게 발언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신비한 능력이나 예언가로서의 능력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철저하게 사실주의에 입각한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통찰력 그러면 흔히 어떤 사물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영어로도 인사이트잖아요. 안을 들여다보는 것.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규칙과 또 관습, 습관 이런 것에 의해서 훈련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저자의 소견이고, 이 책에서는 바로 그 통찰력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줄곧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머리에 쏙 들어오는데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네. 통찰력이 규칙과 습관의 산물이고 훈련에 의해서 충분히 기를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특히 이 책의 저자는 독서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저자가 이야기하는 그 독서법 어떤가요? 네, 사실 미래학자들이 자신을 읽는 기계라고, 엘빈 토플러 같은 경우도 자신을 읽는 기계라고 비유했다고 합니다. 미래학자들의 가장 큰 공통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많이 읽고 잘 읽는 것입니다. 일단 다독은 기본인데 그러면 어떻게 잘 읽을 것이냐.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저자는 사실과 견해를 반드시 분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읽는 많은 글에는 글쓴이의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견해를 완전히 분리하고 사실만 정확하게 떼어놓고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실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흐르고 있는지 그 움직임을 포착하면 그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글쓴이의 의도, 즉 견해를 볼 때에는 프레임 언어에 갇히지 말아라. 그래야만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 언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프레임 이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끌어가다 보면 사람들은 그 바깥의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죠. 바로 그 프레임 언어로부터 벗어나서 비판적인 사고를 해라라고 사실과 견해를 구분해서 읽는 법에 대해서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내용이 그 통찰의 적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자는 자신에 대한 통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애플 다움이라든지 구글 다움, 아마존 다움 같은 이런 세상을 통찰하는 것만큼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그 통찰에 적용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이 다움이라는 것입니다. 뭐뭐답다, 뭐 류영우 차장님 답다, 뭐 이렇게 누구의 그 답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땐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본인이 잘하는 것과 열심히 하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업의 본질을 알아야만이 무언가 그 다음에 혁신을 추구하든 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든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잘 할 수 있는 것,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잘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역량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땐 세상을 통찰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통찰하라는 강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남도 또 알 수 있고 네. 그러면서 어떤 경쟁이 일어났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도 계속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거를 저자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3부로 넘어가면 통찰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이제 실제 기업 사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게 수많은 기업들을 분류하는 기준을 딱 3가지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세상이 변하기 전에 변하는 기업, 그리고 세상이 변화하는데 실패한 기업, 그리고 실패했지만 통찰로 다시 살아난 기업입니다. 이 3가지 기업에 대해서 먼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세상이 변하기 전에 변하는 기업에 어떤 기업이 소개가 되고 있나요? 네, 최윤식 소장께서 이 책에서 기업 사례를 아주 잘 들어주셨는데요. 먼저 세상이 변하기 전에 변하는 기업으로 대표적인 기업이 IBM이었습니다. 컴퓨터 사업으로 아주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한 IBM이 세상이 바뀌고 있는 변화 징후를 어떠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빨리 그 징후를 포착을 해서 변신을 꾀했습니다. 로고도 좀 더 신세대적인 부분으로 또 미래적인 부분으로 도약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좀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2년부터는 오감을 지적 능력과 함께 컴퓨터에서 실제 인식을 할 수 있고 또 반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컴퓨터 쪽 산업에 있어서도 빠른 변화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기업으로 재도약을 하는데 아주 탁월한 변신 모습을 보여준 기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세상을 미리 내다봤다라는 게 사실 디자인 경영에서도 이 IBM은 그 CI의 가치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실천했던 기업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 IBM과 달리 세상이 변화하는데 통찰을 못해서 실패했던 기업 사례도 소개가 되고 있죠. 흔히 뒷북을 친다라는 그런 표현도 맞을 것 같은데요. 또 아니면 너무 앞서가서 섣부른 판단을 해서 실패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이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책에서 소개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건설 회사인 곤고구미라는 겁니다. 무려 이제 1400년 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은 일본의 건설 회사로 유명했던 기업인데요. 1980년대에 일본의 부동산 버블 현상이 정점에 오르는데 다른 경쟁사들은 부동산을 팔고 매각하고 여러 다양한 자구책들을 만들었는데 이 곤고구미에서는 오히려 계속 땅을 사거나 부동산 투자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금 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어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었고 또 파산에 이르는 그런 과정으로 겪기도 했었고요. 네, 좀 타이밍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예견해도 안 되고, 그렇죠.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통찰을 통해서 되살아난 기업도 있죠. 네. 아이러니하게 또 IBM이 이 사례에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IBM 같은 경우에 이제 1980년대 말에 PC 사업 자체가 다른 경쟁사들이 많이 뛰어들면서 사세가 많이 좀 꺾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02년도에 신임 CEO가 부임을 하면서 사업을 보다 좀 다각화하자. IBM이라는 회사가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라든지 IT 컨설팅, 통합 솔루션, 빅데이터와 같은 그런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두는 사업으로 좀 많은 변신을 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IBM이 차세대 IT 비즈니스의 선두 역할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그때 아주 과감한 결단을 잘 내렸던 사례로
책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통찰로 죽었다, 살았다. 참, 그 통찰이 얼마나 기업에 중요한지, 통찰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변화를 통찰하지 못하면 개인과 기업 모두 성공은 물론이고 생존까지 위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될 미래 사회에서 정보력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통찰력의 차이가 개인과 기업의 성공 그리고 생존 모두를 결정할 것입니다.